공수처가 금지했던 대통령 외부 접견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만나러 구치소를 찾을지 관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김 여사는 대통령 접견을 가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접견 금지 해제 조치로 설 연휴 이후 접견이 가능하지만 접견을 위한 서울 구치소 방문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최근 건강 상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이 악랄한 여자가 드디어 윤석열을 손절했습니다. 설날 연휴에도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쉰밥 먹으며 갇혀있지만 김건희는 남편을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는 것인데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 명 가운데 체포한 58명을 제외한 이들과 배후 세력, 주동자 등을 쫓고 있는데 당시 유튜브 영상과 언론 보도 영상,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역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폭도들을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배후 세력 조사와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진행할 방침이라는데 폭동 관련 모의 정황으로 파악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의 글 27만 건을 총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부지법 사태 배후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는데 앞으로 줄줄이 다 걸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요 선동자들이 손절하는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극우 유튜버인 신혜식과 배인규의 이야기를 보면 전광훈 라인이 이젠 엿된 것 같으니 저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보수사과는 대테러 국가보안법 위반 대응하는 첩보 수사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여기로 이관됐고 사실상 전광훈 집단을 테러 집단으로 보고 밑에서부터 발본색원해버리겠다는 뜻인데요. 전광훈이 잡히면 신혜식, 배인규도 건사하지 못할 테니까 일단 튀는 것이겠죠. 이렇게까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년보가. 그러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라는 게 이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폭력 사태에 개입된 게 1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전광훈 목사님 관련해갖고 수사팀 만든다, 체포조 만든다. 이게 다 지금 뭐 계략이 꾸며진 것 같아요. 이게 전광훈 목사님 죽이려고. 뭐 저도 같이 신혜식 발언을 보면 소년보가 자기들을 공격한다면서 평일 집회 다 접는다고 선언했고 배인규도 국힘 갤러리에서 자기를 욕한다며 집회 때려치겠다 선언한 겁니다. 정치한방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밖에 안 되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넘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전 국민들도 알아버린 거죠.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면 알수록 이거는 이거는 계몽이 맞다. 예. 대통령이 비상기업이나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진실을 알리겠다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공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헌재는 야당과 여당을 넘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 예. 말은 국민을 보고 결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당시 탄핵 때 워낙 지지율이 낮았다 보니까 다 탄핵을 인용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60% 넘을 거라 보거든요. 네. 이렇게 국민이 알면 알수록 계몽돼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 이미 알다시피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기염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팩트 체크하고 갑니다. 네. 대한민국은 수개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가짜 뉴스입니다. 완벽한 가짜야. 가짜 뉴스야. 우리나라는 다 수개표 방식으로 합니다. 설명이 쉽죠. 오, 쉬워요? 전한길 씨가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똑똑하고. 유명 강사면 파시스트가 아니고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돈 많으면 파시스트가 아닌가? 전한길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커밍아웃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적인 지배체제를 온당하게 여기는데 다만 눈치를 보느라고 애매하게 말을 섞었지만 이 시간에도 벌써 두 번째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스트들은 네. 세상에 불만 많은 저 뒷골목에 음지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도 있고 정부 부처에도 있고 어쩌면 권한대행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이 수많은 공간에서 특히 강단에서 파시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커밍아웃을 한 것뿐이지. 아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도 막 교묘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그동안에 나름의 줄타기를 해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여실히 다 드러냈단 말이지요. 저 사람은 법원에 의한 테러를 보고 한 말이 그렇지. 저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의 뿌리는 부정선거다. 그렇지. 원인을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명하게 본인을 드러낸 거예요. 부정선거는요 백날 첫날 가도 못 박혀요. 왜? 없는 거를 밝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발랑발랑 까서 다 뒤졌지만 없다만 반복돼 왔는데 맞습니다. 계속 이러잖아요. 네. 이게 휴거랑 똑같다고. 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없어진대 휴거. 그럼 거기 믿고 딸려간 사람들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근데 그날 오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휴거가 늦춰졌다 이러잖아요. 네. 이 파시스트들이 부정선거론 또 반중론에 매이는 거는 규명 불가능, 확인 불가능한데 사람을 뭔가 결속시키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근데 전한길 씨는 다 알고 저러는 거죠. 선생님. 대통령이 후보자 때 사전투표 직접 참여해서 사전투표 독려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은 없다. 불가능하다면서 홍보물도 냈어요. 이겁니다. 이 홍보물. 예, 그렇죠. 예. 근데 당선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 계속 사전투표 참여했습니다. 예. 지난해 4월 총선 혼자서 하셨고 2022년 8대 지방선거는 김건희 여사님이랑 같이 예. 사전투표했어요. 이런 모습들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이유 배반적인데 진짜 부정선거를 믿고 있다면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고 예.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대체 왜라는 질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느냐는 본인께서만 아시는 심정적인 문제겠고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냐 이건데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땐 지지층 결집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믿지 않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일단은 주장하십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광화문에 나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극우 세력, 예. 애국 지사님들이라고 하죠. 예. 이분들을 선동하려는 거라고 봐요. 지금 야권 192석 예. 국회는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반국가 세력이니까 계엄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을 예. 건데 그게 바로 나 대통령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인 거죠. 예. 실제로 계엄 이후 담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진술하셨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외로워지면요. 네. 주변에 심기경호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아주 좁은 곳에 몰아넣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구만 갔잖아요. 거기 가야지만 환호 비슷한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간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우리 애국지사님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부정선거여야만 했던 거고 예. 음모론을 믿든 안 믿든 주장해야 되는 거라고 예. 봐요. 이 풀어줬었던 게 제일 이상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되게 잘난 척하면서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 치는 게 더 이상했었죠. 근데 그게 바로 검찰하고 윤석열 간의 저는 모종의 딜을 통해서 공수처 물맥이고 우리가 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조직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저는 자기네들끼리의 뭔가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딱 2번이나 커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검찰이 매우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흐트러졌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이고 그때 심우정이 이제는 김건희 것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윤석열하고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해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렸고 다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자기가 키워준 사람 혹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결국은 배신자 당했고 예를 들면은 최상목도 뭐 자기를 배신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헌재 재판관 2명 올려줌으로써 배신을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심우정도 자기를 그냥 구속 기소해줌으로써 결국은 또 자기를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마 모슬이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거는 어쨌거나 명분을 얻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의 입장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그 증거 속에서 김용현 포함해서 다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입장과 조직의 총수 입장과 개인 심우정 입장 속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검찰도 살리고 그리고 본인도 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2월 3일 날 우리 마 헌법재판관이 잘 정리가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 좀 더 그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최상목까지 무너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다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저도로 한번 휴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저도에 갔을 때도 김성훈이 불꽃쇼도 하고 불꽃쇼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걸 맨 먼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우리 민주당군이 자세하게 백업을 했었어요. 선상 파티. 선상 파티. 불꽃놀이 이런 거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생선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이 피가 빠져버리니까 맛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김성훈 처장이 진해 시내에 가서 화로집에 가서 화로 사가지고 가두리에다 갖다 놓고 작살로 잡으면서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 보여주고 생선을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는 김건희 여사 우리 경호처는 진짜 멋있어.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아니 저는 경호처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 내분에게 생명을 지키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날아오는 총을 칼을 피하지만은 경호처는 대신 자기 몸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강하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하는 그 영부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청와대에 계셨고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여러 정부의 대통령과 경호처의 얘기들을 보고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호처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박정희 때 차지철 이후 처음이에요. 신윤 검찰이 한 거죠. 사실은 특수본에서 이 영장을 본 게 아니고 서울 서부지검의 친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 플레이는 반려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석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광호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 사람을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김성훈은 사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아주 핵심적인 주범이고 그리고 도망할 염려, 출석을 계속 불응한 게 전력이 있잖아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한 정황도 나왔잖아요. 범죄 매우 중대합니다. 영장을 당연히 청구하면 법원에서 100%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그런데 친윤 검찰이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로 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걸 당직 검사가 혼자서 절대로 결정할 수 없고 서울 서부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이나 부장이 검찰총장 지휘받아서 윤석열 마지막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
경호차장을 저렇게 해줌으로써 이광우도 저렇게 해줌으로써 폭도들이 아 나도 처벌 안 받겠구나. 네. 검찰에서 영장 기각하겠네. 네. 시그널을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후 봅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지금 다시 해야 돼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줘야 되는데 지금 꺾어놓은 거예요.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너무 이게 빨리 지나가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검찰이 내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본에서 하고 특수본 있죠. 박세현의 특수본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는 박세현의 특수본이 아니라는 아니죠. 겁니까? 박세현의 특수본은 내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범죄 그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을 모두 하고 기소를 네. 했잖아요. 윤석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호차장에 관해서는 서울 서부지검에서 마포가 이제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잖아요. 이 서부 법원이.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영장이 가고 서울 서부지검에서 아마 주말에 있으니까 당직 검사가 주로 보지만 네. 당직 검사가 스스로 혼자 결정을 못해요. 이 중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검에 올려서 대검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럼 심우정을 우리가 의심하면 되는 겁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우정이네 영장을 또. 왜 이렇게 기각을 했냐. 이 중대한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왜 봐주기 하냐. 그래서 폭도들이 지금 법원에 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이제 서부지법 가서 때려부신 게 폭동에는 분명히 해당하는데 이거를 소요죄로 적용할 거냐 내란죄까지 가능하냐 이거가 이제 약간 법리적인 관심사란 말이죠. 네. 그럼 내란죄가 되려면 조직 체계에 의해서 그럼 이게 움직이면 이거는 이제 또 내란이거든요. 조직.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의 조직 같은 게 드러나는 일종의 이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저는 이게 처음부터 기획된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그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맞습니다. 폭동하고는 당연하죠. 근데 껴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같이 기획된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네. 그 영장 전담 판사 실을 딱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7층. 근데 이제 그 정작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당직 판사였지 전담 판사가 아니어서 네. 9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잖아. 네. 근데 그 영장 전담 판사실이 어딘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그 법원 내 판사들의 어떤 방에 몇 호에 있나를 변호사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경태 의원이 왜 그 누굽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네, 그 네. 앞에서 뭐 카페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예, 예. 공개하고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가요. 저 아시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호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벤트 회사 같이 움직이면 이벤트 회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이제 60주년 행사 크게 하죠. 물론 하는데 경호처가 뭐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장교 서울 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죠. 그다음 또 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5경비단은 뭐 언론에 나왔고 90정보통신단 참여했죠. 합창 경연대회를 했죠. 그리고 원래는 1등만 본선 무대에 가서 윤비어천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서 합창한 적이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주변 군부대들이 이게 배속이잖아요. 그죠?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협조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이벤트 회사죠. 경호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예. 저희가 그거를 매년 했다면 그런 지적을 받아야겠죠. 네네. 저희가 딱 두 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네. 60주년 행사했는데 예, 저희도 저희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 때도 그렇게 행사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60주년 때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군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북과 관련돼서. 법과 절차를 지킵니다. 그죠? 나와 있는 대로 지키죠. 네. 합참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죠? 받으셨어야 정상이죠? 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원래 모든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아니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물어볼게요. 모든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네, 대북 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보고를 받으세요. 맞죠? 자, 이게 합참에서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달라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참에서 부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왔어요.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통일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나오셨죠?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 경찰청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요. 이적행위 하신 거네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제공해. 이적행위 하신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 물을 거고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전단장님 잠깐 멈춰주세요. 예, 군심전단장 양현승 대원. 다음 장. 자, 여기 어디입니까? 슬라이드. 여기 어디예요? 이 지역 어딘지 모르시죠?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네. 용도도 말씀 못 해주는 거죠? 민통선 이북 지역이어서 관련된 사항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막상 자물쇠 수불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줘. 그리고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해서 엽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검열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여기 운용했던 중대장한테 운용했던 요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합참에 원래 보고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고했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따져 물을게요. 준비해 두고 계시면 네,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져 물은다니까요. 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정진팔 차장님 잠깐 멈춰주세요. 예, 합참 차장입니다. 여기 운영 요원이 중대장한테 직접 들은 거를 우리가 녹취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합참 전비 태세를 검열 오면 숨겨라, 은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죠. 아니 저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 아까 심리전단한테 질의했는데 네. 합참 전비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라. 만일 이게 사실이면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성기 관련돼서 여쭙게요. 확성기와 관련돼서 남북 심리전단장. 네. 네, 심전단장입니다. 확성기 방송과 관련돼서 남북 관계 발전법의 상에서는 금지하게 돼 있죠. 금지하게 돼 있죠. 확성기 방송 금지하게 돼 있어요. 남북 관계 발전법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임무예요?
6월 4일부로 NSC 결정에 따라서 아니 그 법은 남아 있잖아요. 법 절차 안 지켜? 나중에 NSC 결정도 법 절차에 따라서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자 심리전 용도로 비무장 지대 내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뭘 판단이 있어? 규정을 묻고 있는데. 국군 심리전단은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아 정당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